강아지가 발을 핥을 때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코코 같은 경우는 산책하다가 갑자기 발을 들고 핥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목 디스크가 살짝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집에 가서 며칠 지켜보라고,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그때 그냥 다시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냥 두면 되나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보호자로서 정말 더 혼란스러워요. 어떤 아이들은요, 멀쩡하다가 꼭 발을 핥고 나서야 잠에 들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 전에 샤워하는 건가 싶다가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이유는 사실 뭐다라고 특정 짓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원인이 다양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추리면요, 많이들 아시는 피부 질환이고요, 2번째는 스트레스, 불안 등등의 이유고, 3번째는 통증이나 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코코가 이런 경우에 해당했죠.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를 때만큼 난감한 경우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발을 핥는 진짜 이유에 대해 피부 질환이 아닌 통증이나 관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눈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발을 핥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관절이 불편한 강아지들은 그 부위 주변을 자꾸 핥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만지거나 주무르고 하잖아요. 강아지도 비슷합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핥는 행동으로 나 여기 지금 불편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관절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 삶의 질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요, 관절이 나빠져서 움직임이 줄어든 강아지일수록 수명이 짧고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도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인상이 찌푸려지고 집 앞에 장 보러 가는 길도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겨우 나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산책 가자 하고 리드줄을 들면 일어나서 나가긴 하지만 만약에 다리가 아프다면 예전만큼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럴 때 물리치료를 병행해 주거나 한방침과 같은 병원 관리를 매달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럼 진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은 순식간에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사실 사람도 무릎 아플 때 제일 두려운 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계속 미끄러지면 관절에 충격이 누적돼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동물 재활 전문 병원 퀼리브리엄 동물 재활센터에서는요, 강아지는 하루 대부분을 바닥에서 보내는데 나무나 대나무, 타일 같은 미끄러운 바닥에서는요, 발이 밀려 넘어지기가 쉽다고 해요. 발바닥에 털까지 많으면 더 미끄럽고, 이를 피하려고 몸을 비틀다 보면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이 계속적으로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매트 먼저 깔아라 말씀드려요. 2번째는 산책 방법을 바꿔주세요. 하루 1시간 걷기보다요, 10에서 15분 하루 3번 또는 강아지 성향에 맞춰서 해줘야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우리들도 재활치료할 때 실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자주 해주라고 의사들이 권고하기도 하죠. 3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한 15kg 정도? 그랬더니 안 아프던 무릎, 허리, 어깨가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슬로우 조깅도 하면서 살 빼고 있어요. 60kg 정도의 사람이 점프를 할 경우에 180에서 300kg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5kg 정도의 강아지라면요, 뛰거나 점프할 때 15에서 25kg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전달되니까요, 이거는 자기 몸무게의 3배에서 5배 정도 수치예요. 강아지들을 보호자님들이 관리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몸무게가 늘지 않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몸무게를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매트를 깔자니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들어가고, 산책도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서 여러 번 나가는 게 사실 만만치 않죠. 체중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주면 낑낑대고 또 독하게 굶기자니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매트는 전체가 아니라 동선만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집 전체에 다 깔 필요 없습니다. 강아지가 주로 다니는 거실, 현관 앞, 소파 앞 같은 핵심 동선만 깔아도 효과가 큽니다. 강아지 매트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되신다면요,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매트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2번째, 산책은 짧고 알차게 해주세요. 시간을 여러 번 내기 어렵다면 산책 한 번을 15분 정도로 짧게 하더라도
경우 풀밭이나 흙길을 선택해주세요. 아스팔트보다 충격이 훨씬 덜해서 관절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료는요. 일하러 나갈 때 노즈워크나 노래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삶은 채소들을 사료에 섞거나 간식으로 주시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적당히 비율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내기보다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조금 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내 곁에 와준 강아지가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것이야말로 보호자인 우리의 목 아닐까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발을 핥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